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 면역 매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아지고 이 환절기에는 아이들이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면역 매개성과 관련된 여러 많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빈혈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소판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소판 저하증이 오는 원인은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많이 흘렸을 때 많이 소모를 해서 혈소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피나는 부분 찾아가지고 막아주면은 혈소판은 점차 몸에서 만드니까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또 다른 경우는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SFTS라고 들어보셨죠? 살인 진드기. 살인 진드기처럼 이런 진드기 매개로 혈소판을 공격하는 그 외부 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리케치아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혈소판을 공격을 해서 혈소판이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원인이 되는 원인체를 죽이기 위한 약물을 써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 말고 특별히 뭐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저절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면역매개성 질환들입니다. 이게 혈소판을 공격하면은 이뮨 메디에이티드 면역 매개성 스롬보사이토페니아 혈소판 감소증, 그래서 이걸 줄여서 IMT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IMT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줘야 할 대표적인 거로 이제 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면역 계계를 담당하는 호중구 혈소판을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혈소판 감소증 IMT라고 하는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몸에 출혈 반점이 생깁니다. 멍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에 빨갛게 멍자국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몸에도 생길 수 있고 눈 이렇게 들어서 눈 흰자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귓바퀴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입술을 들었을 때 입술 점막 잇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미용을 하고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한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미용하다 뭐 잘못해서 애기가 피부병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면역매개성 혈소판 저하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면역계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아주 높은 농도로 쓰게 돼요. 보통 빈혈이 동반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보는데 이 면역매개성 혈소판 저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빈혈이 있으면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수혈을 해줬을 경우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딘가에서 지금 피가 새고 있는데 수혈을 해줘도 계속 피가 새 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혈소판 수혈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혈소판 수혈을 해주면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검사상에서 혈소판 수혈을 해줬다고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몸에서 혈소판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요. 물론 혈소판 수혈을 해주면 지혈을 하는 데 일정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려동물 쪽에서 혈소판 수혈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은 병원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피를 바로 뽑아서 바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혈소판 수혈을 위한 전혈 수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뽑아놓은 피 한 7시간, 8시간 지나면 더 혈소판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 준다고 전혈 수혈한다? 그거는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바로 뽑아서 쓰는 피가 아니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빈혈이 있는 경우에 수혈을 해주고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쓰고 이렇게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리플렉토리 IMT, 불응성 IM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치료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비장 적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혈소판을 직접적으로 그 공격을 해서 파괴를 시키는 장기가 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장을 없애줌으로써 혈소판 감소증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혈소판이 모질라면은 지혈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이나 이런 걱정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만약에 IMT 환자인데, 대부분은 뭐 수혈을 안 하고도 치료가 되지만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는 수혈을 하면서 바로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의 예후가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면역 매개성 관련된 이 혈액 질환들은 절대 포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뭐 약물 반응이 되게 좋아서 1차 수혈로 끝나거나 혹은 수혈을 하지 않고 그냥 약 먹고 바로 좋아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 약물 반응이 좀 더디고 오래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버티면 결국은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하다 보니까 제 10년의 경험상 이 계절에 혈액 관련된 이 면역 질환이 많이 옵니다. 항상 아이들 건강에 유의를 해주시고 아이 쓰다듬어 주면서 혹시라도 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평소에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저희 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기원합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탁할게. 안녕.